혈액의 흐름이 나쁘다는 것은 첫 번째로 혈액이 탁하다는 거예요. 혈액이 탁하다. 4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치료의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혈액과 혈액순환. 이것은 의학이 처음 태동된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의학이죠. 태동된 시대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건강한 혈액순환 2가지 문제죠. 혈액의 흐름이 나쁘다는 것은 첫 번째로 혈액이 탁하다는 거예요. 혈액이 탁하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병은 거의 모두가 혈액이 탁해서 오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당연히 안 되겠죠. 이 2가지를 갖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학술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혈액순환과 혈액이 왜 탁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여러분들 스스로 좀 알고 계시면 아마 상당히 생활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이제 히포크라테스 의학이 한 기원 후에 한 100년 정도에 정확하게 쓰이기 시작해요. 그분이 이제 갈렌이라고 하는 의사예요. 그때부터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은 뭐고 혈액이 왜 탁해지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특히 혈액순환에 대한 기록은 아주 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학적인 것이. 그래서 혈액순환, 이게 어떻게 의사들은 보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이 갈레노스라고도 하고 갈렌이라고 하는 이 의사는 혈액순환에 무슨 것을 주장하면 영기설을 주장을 해요. 영기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분명히 뭐가 존재가 있는 거예요. 혈액이 순환되는 거. 여러분들 혈액이 돌아가는 거 보신 적 있나요? 하지만 혈액이 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기설을 주장한 거예요. 이 영기설이 즉 내 몸 안에 신령스러운 어떤 기운이, 영기라는 것은 신령스러운 기운이 혈액을 갖다 순환시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해가는데요. 이 학설이 1500년을 갑니다. 1616년에 이게 바뀌어요. 누구에 의해서 바뀌냐면은 영국 쪽에 있는 의사인데요. 하베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영국 왕실의 시의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을 주치해요. 그 당시에 거기 왕의 주치의죠. 이 사람에 의해서 바뀝니다. 심장의 원동력설로 바뀌어요. 그래서 심장이 돌리는 것이 무슨 신령스러운 기운이 돌리고 있느냐. 1500년 동안 이루어져 있던 이 학설이 하베에 의해서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분은 이걸 발표하고 나서 수많은 의사로부터 암살의 위험을 받아요. 또 죽여버리겠다.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한 2년, 죽기 전에 한 2년, 이제 나 죽어도 될 것 같다라고 할 때 그때도 심장 원동력설을 사람의 혈액은 심장에 돌린다가 아니라 동물의 심장이 혈액순환의 원동력이다 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해요. 동물의 심장 및 혈액순환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논문에서 혈액순환이 심장을 중심으로 신체 구석구석을 다 돌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의학의 어떤 혈액순환에 대한 혈액은 그렇게 돌아간다, 심장에 의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이 시작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심장에 의해서 꾸준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지 영기설은 이제 폐기가 된 거예요. 소멸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베 박사가 주장한 심장 원동력설이 지금도 정설로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또 이게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뒤에 뭐가 발견되냐면 모세혈관이 발견돼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 말픽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생리학자죠. 마르첼로 말픽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가 현미경이 이제 막 개발되는 시기였어요. 통해서 딱 보니까 이게 동맥정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혈관이 전신을 이렇게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연대가 비슷해요. 1618년, 1661년도에 말픽이라고 하는 분이 모세혈관을 전체적으로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살은 연대가 비슷한데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발견한 말픽이 선생님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심장 원동력설이 이제 정설로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하베라고 하는 분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2년간을 걸어갔대요. 2년간을 걸어갔더니 이미 6개월 전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 1660년대니까 아마 그때 당시는 교통수단이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기반으로 해서 이게 이제 1930년에 모세혈관에 대한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대표적인 학자가 로브리 박사예요. 프랑스에 있는 생리학자 있는데 이렇게 해서 혈액 흐름을 갖다가 계속 의사들이 추적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주장한 것은 우리는 심장 맞다. 심장에 의해서 혈액순환 되는 거 맞지만 심장이 2개다.
우리는 두 개의 심장을 갖는다라는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하나는 신체 주변에 우리 바깥에 나와 있는 이 정맥과 모세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함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제2의 심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학계에서는 자연치유의학이 가장 발달된 나라죠. 통합의학이. 그래서 독일의학계에서는 교과서에 이제 이렇게 실려요. 정맥 또 모세혈관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제2의 심장이다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된 거예요. 심장의 힘만으로는 전체적으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순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맥과 모세혈관의 있던 상호작용, 균형에 의해서 혈액이 전신을 순환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나온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치유법들이 나와요. 그때 당시 나온 것이 바로 여러분들 풍욕하고 레몬욕이에요. 이 원리에 의해서 혈액순환을 잘 시키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기도 하죠. 이게 이제 그 뒤에 니시가초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집중적으로 우리 치유하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그때 로브릭 박사가 이야기한 정맥 밀크 액션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아리 밑에 정맥 펌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종아리가 이렇게 생기면은 그 안에 정맥 펌프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혈액순환하는데 특히 밑으로 내려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되돌아올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해가지고서 이 정맥 펌프가 들어있는 종아리 근육을 여러분들이 단련시켜야 건강하다라고 해서 걷기, 발치기, 또 이 정맥 펌프 운동 이런 것들이 또 유행하게 되고 지금도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하여튼 가장 심장에서 멀리 있는 떨어져 있는 이 중력을 이겨내서 심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과정에서 종아리 정맥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세혈과 함께. 그래서 이곳을 갖다가 밀크 액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40살이 넘으면요 우리 몸에 종아리 근육이 있잖아요. 이런 뭐 종아리 근육뿐만 아니라 전체 근육들이 1년에 0.7%씩 소실돼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걸으셔야 돼요.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지 않으면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왜 그 안에 정맥 펌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의학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혈액순환을 잘 시키는 이런 것들이 탄생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분이 니시가초조라고 하는 우리 옆나라 일본에 있는 이분이 이제 혈액순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완성을 해요. 심장, 동맥, 정맥 그 안에 있는 모세혈관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순환을 시키고 있는지. 혈관 길이가요 지구의 2바퀴 반 정도가 된대요. 모세혈관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심장의 힘만 갖고서 이걸 돌린다? 이건 심장 과부하 걸려갖고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하는 곳에서 이분의 이론은 시작돼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어떤 혈액순환론을 새로 발표한 것이 바로 1938년도예요. 100년 정도 뭐 조금 아직 못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심장, 동맥, 정맥뿐만 아니라 피부에 산져 있는 모세혈관, 특히 사지에 분포되어 있는 모세혈관, 신장 속에도 많이 들어있죠. 이런 모세혈관 망에 의해서 우리가 혈액이 순환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탁한 혈액이 맑은 피로 바뀌고 이 맑은 혈액이 세포까지 잘 순환이 된다라고 해서 그때 나오는 많이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니시의 6가지 운동법, 그 다음에 풍욕, 냉온욕 뭐 이런 것들이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치료법으로 걷기 뭐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혈액이 탁해지는 원인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순환은 되는 거고 하나는 혈액이 탁해지는 원인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히포크라테스부터 지금까지 혈액이 탁해지는 원인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생활 습관이에요. 그래서 4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뭐에 의해서 혈액이 탁해지냐? 음식, 가공식품 탁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음식. 특히 당이 많은 식품들 이런 것들을 먹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모세혈관까지 고장내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음식에 의해서 혈액이 좀 탁해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손발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아랫배가 차갑고 그러면은 내 음식을 통해서 혹시 모세혈관이 고장났는지 당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 긴장된 삶이 또 모세혈관을 안 좋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나중에 요즘은 이제 모세혈관을 한번 현미경으로 사진 찍어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모세혈관은 다 꼬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환이 안 좋아지고
혈액 자체가 탁해지는 원인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습관인데요. 습관에 의해서 혈액이 탁해지더라라고 하는 것도 또 밝혀지게 되고, 그래서 습관을 바꾸는 쪽에 의학이 요즘은, 그래서 요즘 여러분 생활습관의학과라고 하는 거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의과대학 내 대학원에 지금 신설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을 의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생활습관의학과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생활습관을 여러분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온도입니다. 온도가 냉해지면은 무조건 혈액은 탁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온도가 너무 열나도 이게 막 38도, 39도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혈액이 말 그대로 이렇게 졸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혈액이 탁해지는, 그리고 또 모세혈관이 흐름을 또 좋게 하지 않는 이런 원인이 돼서 마찬가지로 손발을 차갑게 하고 위장을 기능을 떨어뜨리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혈액을 좋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그리고 혈액을 탁한 혈액을 갖다가 맑은 혈액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세혈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탁해지는 이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랜 전부터 의학적으로 변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제일 많이 치료한 분이 우리가 니시가 조조하고 고다 미치오라고 하는 이런 의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정말 지난 100년간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과 함께 자연치유 의학이라고 하는 두 가지 통합의학적인 이용을 해서 정말 많은 난치병을 치료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돼가지고서 의학이 세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양의학, 서양의학, 이거 두 개 통합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연치유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의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가 통합해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이런 체계를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